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예요. 요즘 아내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할 테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고 힘이 듭니다. 제 아내는 같은 30대로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연애할 때도 잠자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긴 해서 좋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되잖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해서 미치겠습니다. 결혼 1, 2년 차 신혼 때는 마냥 좋았죠. 퇴근하고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게 신혼 때는 다들 좋잖아요. 그게 신혼의 맛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차 되어 가니까 이게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내는 정말 매일 지치지도 않는지 자꾸만 부부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절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얘기를 해봐도 사랑이 식은 거냐며 상처를 받아 우울해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회사에 가면 다들 저한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예요.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야 전업주부니까 솔직히 저보다는 힘들지 않잖아요. 아이도 없는데 체력이 저보다는 많이 남아 돌겠죠. 근데 저는 가끔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야근한 날도 어김없이 저를 잡아먹으러 달려듭니다. 오빵! 오늘도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싹 풀어줄게요. 자기야, 나 오늘은 야근도 하고 너무 힘들다. 우리 오늘은 그냥 자자. 응? 뭐야? 자기 언제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하루 피곤 날려준다고 좋아했으면서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힘이 하나도 없어서 하지도 못할걸. 그건 걱정하지 마.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내는 또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가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위에서 아내는 너무 좋다는 표정을 하며 혼자 홍콩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매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 업무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야근을 하고 아내가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안 자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기다리다가 잠들면 저는 조용히 서재방 가서 일하다가 잠든 척 자다가 아침에 아내가 방으로 와서 깨우면 그때서야 깜빡 잠이 든 척 연기를 하며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잘 안 마시는 편이었어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먼저 우리 회식 안 하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서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취해서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든 대꾸할 정신도 없이 잠들어 버리자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제가 취해서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아내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데도 이게 잘 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내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바쁜데 괜히 술 마시고 야근하면서 내 몸 망치느니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자 싶더라고요. 하루는 아내랑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저번에 선물 받은 와인 있지? 응, 있지. 갑자기 술은 왜? 그냥 자기한테 할 얘기도 있고 선물 받은 와인 마시나 볼까 해서. 알겠어. 내가 꺼내올게. 잠깐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꺼내온 와인을 한 모금 했어요.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게 맛있네. 근데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응, 무슨 말? 오빠 할 말 있어서 술 마시자고 한 거구나? 응, 정말 자기가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야, 무섭게. 뭔데 그래? 자기야, 나 진짜 자기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지. 근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매일 우리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게 나 너무 힘들어. 자기 나 살 진짜 많이 빠진 거 알지? 요즘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몸에서 힘이 싹 빠지는 기분이야. 뭐야? 오빠는 나랑 하는 게 그냥 힘들었어? 오빠도 좋아했잖아.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좋지. 너무 좋은데 그게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거지. 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예전 체력도 아니고 거의 매일 하니까 뭔가 미적지근한 느낌이랄까? 차라리 좀 뜸하게 하면서 분위기 제대로 잡아서 하면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충격이야. 오빠는 나랑 하면서 별로 안 좋았다는 거네? 나만 좋아한 거잖아. 예전이랑 오빠 너무 달라졌어. 전에는 맨날 먼저 달려들고 그래 놓고 어쩜 이래? 아, 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서 힘들어서 우리 조금만 횟수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야. 응? 자기야, 삐지지 말고. 나 진짜 살 빠진 거 좀 봐. 나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일단 오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나 오늘 먼저 잘게. 오빠가 뒷정리 좀 해주라. 아내는 완전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일단 살고 봐야죠. 진짜 기가 쪽쪽 빨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잠깐 삐지고 말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는 아내한테 볼뽀뽀를 해주며 출근하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까지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출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싸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응, 오빠 왔어? 내가 좋아하는 빵이네.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아내는 아침과는 다르게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왔지. 저녁 간단하게 먹고 빵 먹자.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 저는 좋아진 아내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짠! 오빠 건강 생각해서 내가 건강식으로 준비했지. 그리고 이거. 밥 먹고 꼭 챙겨 먹어. 이게 남자한테 엄청 좋은 영양제래. 이거 먹으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해준다고 엄청 유명해. 아내는 식사도 건강식에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를 잔뜩 구매했더라고요. 아, 응, 고마워. 잘 챙겨 먹을게. 그거 먹고 오늘 한번 해보자.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봐야지. 아내는 제 체력 문제라 생각하고 영양제를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기가 쏙 빨렸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있기는 한 건지 피곤하거나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퇴근 후 더 어마어마한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는 저한테 약을 먹으라고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재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주인님! 메이드복을 입은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례가 걸려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자기야, 이게 뭐야? 오빠가 매일 똑같이 해서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지. 주인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 정말 힘들지만 메이드복을 입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 참, 주인님. 너무 급하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내랑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간호사 옷을 입은 아내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건 또 뭐야? 환자분, 오늘은 제가 아픈 곳을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또 그렇게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스튜어디스, 또 그 다음에는 기모노, 그 다음에도 정말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사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은 복장을 준비해서 매일을 새롭게 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지금처럼 관계를 자주 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하느라 지쳐서 여자들은 관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이만이 제가 숨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로 구슬려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어요. 음, 우리 아이 가질 때도 되긴 했지. 근데 나는 아직 이렇게 오빠랑 둘이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좋은데. 에이, 자기야. 나도 나이가 있고 우리 신혼 즐길 만큼 즐겼고 아이 태어나면 또 다른 가정의 행복이 생긴대.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고생 덜한데. 자기 출산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옆에서 같이 육아할게. 그렇게 저는 아내를 꼬셨고 아내는 아이를 갖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날짜 계산을 하며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빠르게 임신 성공해서 예쁜 아이를 낳아 육아에만 전념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다들 그랬죠. 대학 가면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고.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한번 좀 만나보려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못 만나보고 우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놈이 대박이라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대박. 나 어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했다? 겁나 이쁜 여자였어. 뭔 소리야? 채팅? 뭔 채팅? 요즘 랜덤으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 너는 왜 이렇게 유행을 모르냐?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대박. 야, 나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해보자. 형님,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술 쏘면 알려주지. 그럼요, 술 제가 사야죠. 닭발에 소주 한 잔 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장단에 맞춰 주었고, 친구랑 닭발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놈도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대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남자 아닌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까지 먼저 보내오고 그래서 친구가 용기 내서 실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했고 의상 색상을 정해준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가 있었고 혹시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얘기했던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대박 저 여자인가 보다 싶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 혹시 빵빵한 그녀님? 아, 거대한님?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반갑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가죠. 친구는 화끈한 그녀의 성격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고 나서 쿨하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녀의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질척댈 생각이었는데 너무 단호히 쿨하게 떠나서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처음 본 여자랑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저는 집에 가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남자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씨, 나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운이 없냐 싶어서 이제 그만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유부초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걸더라고요. 31살 유부. 그쪽은? 아, 저는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너무 어리네. 아니요,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요? 나는 부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겠어? 부평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럼. 거기서 1시에 봐. 그렇게 그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기대감 반,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뭐 아니면 도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빨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차려입으며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약속한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아씨, 그녀가 그냥 간 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으로 서서 기다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뒤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야? 네. 처음이 유부녀 아줌마라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키스를 했습니다.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컷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인 저를 대신해 리드를 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에 빠져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모든 건 일단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 혹시 폰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 말했잖아. 나 유부녀라고.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가끔? 큰일이네. 처음이 너무 강렬했나? 나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너무 좋았어요.
폰번호 주시면 안 돼요? 미안.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 혹시나 또 인연이 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 아, 그럼 혹시 채팅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닉네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꼭 또 만나요. 그래,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조심히 가. 오늘 즐거웠어.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에게 대해 아는 거라고는 31살, 유부녀라는 것뿐, 그리고 부평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랜덤 채팅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랜덤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런 저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미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던가요? 미팅에서 만난 귀여운 여자랑 분위기가 좋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서 미팅에 나가준 친구놈이 너무 고마워서 닭발에 소주를 또 샀습니다. 친구놈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녀는 제 마음속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그녀와의 추억도 이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제 마음속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처음은 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네요. 가끔 그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이랑 잘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